김어준 씨가 오늘 또 신박한 프레임이 나왔는데 이재명이랑 이낙연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당시 대표가 지지율이 빠지는 속도가 엄청났는데 박근혜 사면. 근데 그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180석 얻었죠. 그리고 잠재 후보군으로 거의 50% 육박하는 지지를 얻었어요. 절대적인 의원들의 지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군에 그리고 의원들 당내 의원들도 네. 이낙연계가 압도적이었고 네. 그렇게 도저히 지지율이 빠질 것 같지 않았는데 이제 박근혜 이명박 사면 얘기 예. 하면서 순식간에 빠져나갔거든요. 순식간에 믿기지 않을 정도 빨리 빠져나갔는데 이 지지층의 특징이 그거죠. 그 코어 지지층은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바로 버립니다. 저기 그 가치 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가 충돌할 때 예, 본인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선택하죠. 충돌할 때 팔자가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예. 근데 이낙연 얘기를 하면서 코어 지지층 얼마든지 등 돌릴 수 있다. 이재명 하루아침에 지지세 폭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 이런 공포 지금 마케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뭘 어떤 포석일까요 이게? 전제부터 잘못됐어요. 이낙연은 대통령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리고 코어 지지층이 이낙연 때문에 다 등 돌려 떠났어. 그건 코어 민주당 지지층이 이낙연에 대한 평가를 마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을 이재명한테 떠난 게 온 거지. 아니에요. 그 그럼요. 평가를 통해서. 그 양자택일에서 이 나쁜 놈이네 이렇게 가네. 아 설마 믿었는데 그 마음은 이낙연 개인의 행동과 그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한 평가예요. 그렇죠. 그걸 제대로 우리가 한번 다시 뜻을 모아주자 한 게 이재명이었고 그럼 지지율이 하락해서 누구 지지율이? 그 당시에 사면해준 게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리고 지금은 전제 자체가 완전히 지금 이 5분 모여서 하고 있는 게 틀린 것이 이재명 대통령 정부예요. 비교를 할 거라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를 비교하세요. 왜 한 번도 대통령이었던 적 없는 다른 변수를 가져와서 이낙연 때 등 돌렸던 사람들 이재명한테도 등 돌릴 거 말 같지가 않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후보가 과거에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총리를 지냈고 여당 대표까지 했으니까 사실 문재인 정권의 그 상징 그 자체인 분이 이낙연 씨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분이 추락하는 과정 국민들 다 알죠. 근데 그게 뭐 박근혜 사면한 것도 영향이 있을 거고 또 다양하게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마음을 돌린 데는 여러 원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단순화해 가지고 설명하는 게 과연 맞느냐? 당시 이낙연하고 누가 경쟁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쟁한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좋으니까 국민들이 지지를 한 거예요. 이런 식의 이재명은 합니다. 어떤 추진력 또 실적 이런 걸 기반으로 국민들이 마음을 준 건데 물론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워낙 커서 윤석열에게는 0.7% 차이로 진 것도 맞죠. 근데 그 과정들이 상당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지금의 우리 대통령에 대한 장점을 빨리 발견하신 지지자분들이 대선 주자로 올려 세운 건데 그 과정을 단순화시켜가지고 갑자기 이낙연하고 비유를 해버리면 이게 잘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어준 씨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가 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오류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통합적 인사 몇 가지를 갖다가 네. 박근혜 사면하고 연동시켜가지고 마치 기본적으로 그 국민들이 내란을 극복하고 정권을 창출한 거에 대한 근본적인 약속을 허물어뜨린 것처럼 프레임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지층들을 갖다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는 지금 내란 척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계속 가고 있어요. 군 장성 인사도 아주 단호하게 했고요. 지금 뭐 관련돼서 뭐 대통령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사법부에서 박성재도 25년. 형이 25년형 나왔어요. 뭐가 지금 박근혜 사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국민에게 약속한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민주헌정 질서를 훼손한 자들에 대해선 한치의 양보도 없는 단죄를 하겠다. 그러나 중도 보수 진영의 합리적인 보수 진영들까지는 다 같이 우리가 협력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전환하겠다. 달라진 게 있나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마치 이 약속 자체가 붕괴된 것처럼 요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만들어서 저는 계속 대통령의 지지율을 흔들려고 한다. 예, 그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훼손하는 일이다. 이낙연은 우리 강미정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지금 대통령이랑 빗대서 이야기할 자가 아니야. 마치 네. 이지은 씨가 윤석열이랑 대통령 비교하면서 당무 계획 가지고 깠던 것처럼 이낙연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상황이랑 떨어지는 것의 유사성을 가지고 이재명도 폭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공포 마케팅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 공포를 조장하는 이유는 바로 친문 중심의 집토끼를 잃으면 우리가 너를 응징할 거야라고 하는 협박의 다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프레임 속에서 친문 문어겐을 프레임으로 가져가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 이야기를 보고 뭐 있습니다. 문어게임까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이분들이 그 논리가 되게 이상해요. 이낙연 씨가 박근혜 사면했을 때는 지지층의 지지만 빠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봤을 때 그럼요.
네가 뭔데? 우리가 끌어내려가지고 지금 구속까지 이제 절차를 맞춰놓은 건데 네가 뭔데 사면해라 마라 용서하자마자 하냐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국민적인 어떤 의사 결정에 따라서 탄핵하고 만들어진 정부인데 네가 뭔데 뭐 앞장서서 용서를 하냐 마냐 이렇게 된 거고 이분들이 지지율 분석할 때 너무 신내나요. 김어준이 원래 TBS 뉴스공장부터 해가지고 네. 모든 아이템을 본인이 다 챙깁니다. 네. 그렇죠. 아, 저는 그렇죠. 사실은 그런 부분은 2019년에 그 1년 정도 김어준 뉴스공장 출연도 했어요. 저는. 네. 김어준은 완전 정권을 휘둘러온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이 PD나 작가나 이런 사람 분들이 이렇게 주도를 하는 것도 있는데 김어준은 그런 거 없어요. 네. PD 말 안 들어요. 아니, 작가 말도 안 들어요. 네. 그냥 지가 다 해요. 네. 누구 섭외해와 그러면은 죽어도 섭외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비겁하게 이게 사안이 커지니까 난 몰라? 아니, 완전 비겁한 액수다. 제가 보기에는. 달라진 건 딱 하나죠. 김어준 씨의 태도가 달라졌죠. 예, 예. 그전에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외치면서 본인의 속마음까지 들키진 않았었는데 네. 지금은 이 정청래 대표의 정권은 짧다 그 발언 이후에 김어준 씨도 지금 뭔가 나사가 많이 좀 풀려 있는 듯한 이런 모습 속에서 그냥 속마음이 여과 없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그 방송 저도 봤는데 네. 뭐 이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민주당 정체성에 안 맞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체성을 본인들이 정하고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도 민주당의 정체성은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반명이라고 이분들이 주장할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행보에 있어서 실용과 포용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바뀐 거라고 하면은 김어준 씨가 이제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지금 선거 패배 이후에 책임지지 않는 점,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의 이 정치 상황을 상당히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주된 원인 아니냐.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도전장을 던진 셈인데 그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이 아니에요. 뒤에 있는 5천만의 지금 국민과 싸우는 겁니다. 뭐 김어준 씨 방송 많이 보죠. 네. 근데 그 많은 인원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의 인구수랑 비교가 됩니까? 결국 김어준 씨도 지금 국민들과 싸운다라는 인식 자체를 한다면 아마 지금 본인들이 굉장히 위험한 길을 걸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모론과 허위 사실, 망상을 가장 많이 퍼뜨린 사람이 김어준 씨예요. 부정선거부터 시작해서 세월호 인신공양설, 무슨 후쿠시마 네. 오염수, 그다음에 사드 무슨 전자파 모든 음모론의 배후에 김어준 씨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람이 그걸 확산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몸집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는 대통령실에까지 기자를 파견을 했어요. 네. 그러면 언론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론이 뭐예요? 언론이라는 건 기본으로 공정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중립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어떤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네. 내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도 들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에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낙검수부터 시작해서 네. 선전선동하고 그냥 사람들 붕붕 뛰어갖고 네. 그걸로 그 금전적인 재정적인 도움도 받고 그걸로 그 시청자도 확보하고 그러니까 그런 책임의식 같은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거기에 대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 굉장히 커요. 네.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총리, 장관, 그다음에 당대표들이 줄줄이 가서 출연을 많이 했었죠. 출연해서 좋아지고 거기서 뭐 온갖 정책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들 글로 몰리는 거 아닙니까? 네. 영향력이 커지고. 근데 이제는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이랬잖아요. 저는 저거 겸손은 힘들다를 겨냥해서 하는 얘기구나.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무협지 공장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공장. 네. 또 심각하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는데 네. 저는 김어준 씨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고성국 씨나 네. 전한길 씨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그 슈퍼챗을 받고 금전적인 것들을 얻고 그 시청자들을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은 지금 내란 이후에 국민이 새롭게 부여한 권력을 기반으로 그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의 묵은 과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번영의 장을, 새로운 운동장을 만들려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네. 이분들은 당의 권력을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목표가 달라요. 네네.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동급으로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어찌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을 추락시켜야 반사 이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당권 경쟁을 놓고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각이 되겠죠. 당연히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근원에서부터 바뀌길 원해요. 네. 그러면 그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게 민주당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의 생각은, 당원들의 생각은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을 뒷받침하면서 개혁의 불씨에 같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에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걸 흔들어 놔야 돼요. 가장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역으로 그 생각과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저는 행여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이건 민주당을 망치는 길이다. 이게 몰라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럴까요? 결국 선출되지도 않았고 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책임을 질 의사도 없는 사람이 정치 의제를 쥐락펴락하고 좌우하는 거 우리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고 문제입니다. 네.
때문에 어쨌든 이 정치를 오래 했던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그거 모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동안에는 민주당이 그 김어준 씨의 플랫폼 권력, 플랫폼 영향력을 잘 써먹어 왔죠. 네. 잘 이용했죠. 그리고 김어준 씨가 진영 밖을 향해서 상대 진영을 향해서 음모론이든 아니면 뭐 조롱이든 비판이든 어떤 정치적 프레임이든 네. 이렇게 그 행사를 했었는데 지금 그게 내부로 들어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심해졌습니다. 갈등과 마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김어준 씨도 자중해야 돼요. 예전에 낙곰수 시절의 김어준이 아니에요. 자기 네. 몸집이 많이 커졌어요. 네. 220만 구독자. 이 구독자를 거느린 유력한 이제 매체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런 위상이나 책임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낙곰수 시절처럼 하면 안 되죠. 책임감을 좀 가져야 네. 된다.